나는 종이 보틀입니다. 2021년 국내 화장품 브랜드 아이사가 출시한 화장품 용기에 적힌 문구입니다. 종이로 만든 친환경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뜯어봤습니다. 종이 겉면 안에 플라스틱 용기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가 2020년 110건에서 2024년 2528건으로 5년 만에 23배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1만 3천 건을 넘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을 믿고 지갑을 열었던 순간들, 과연 얼마나 진짜였을까요? 들어는 봤는데 설명은 못하겠는 이슈 키워드 풀어드립니다. 키워드 언박싱입니다. 오늘 열어볼 박스는 그린워싱입니다. 그린워싱, 영어로 그린과 화이트워싱의 합성어입니다. 화이트워싱은 세탁, 은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환경에 해롭거나 별다른 친환경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마케팅으로만 친환경 이미지를 만드는 기만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초록색 거짓말입니다. 이 용어는 1986년에 탄생했습니다. 미국의 환경운동가 제이 웨스터벨드가 피지의 한 호텔에서 수건 재사용 캠페인을 받습니다. 지구를 위해 수건을 아껴 쓰자는 메시지였는데 정작 그 호텔은 해변 개발로 산호초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가 아니라 세탁 비용 절감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웨스터벨드는 이걸 그린워싱이라고 불렀습니다. 40년 전에 시작된 이 수법이 지금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친환경 시장 규모가 2020년 10조 달러에서 2027년에는 36조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7년 만에 3,600배입니다. 한국 소비자의 67%가 친환경 제품이면 10%더 비싸도 구매하겠다고 응답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친환경 이미지는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황금 티켓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실제로 공장 설비를 바꾸고 공급망을 개선하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려면 수백억에서 수조 원이 듭니다. 반면 친환경처럼 보이는 광고를 만드는 건 수억 원이면 됩니다. 비용 차이가 100배입니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린워싱이 사라지지 않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떤 수법을 쓸까요? 다음 이야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2007년 캐나다의 환경 마케팅 회사 테라초이스가 그린워싱의 17가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표준으로 쓰입니다. 가장 흔한 3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면만 보여주기입니다. 전체 그린워싱의 57%가 이 유형입니다. 한 부분의 친환경만 강조하고 더 큰 환경 피해는 숨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 종이 사용이라고 광고하면서 제조 과정에서 쓰는 화학물질은 말하지 않습니다. 커피 브랜드 S사의 종이 빨대가 대표적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없앴다고 했지만 종이 빨대는 코팅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게다가 빨대 없는 새 뚜껑이 기존보다 플라스틱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빨대만 바꿔서 뭐하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두 번째, 증거 불충분입니다. 26%가 이 유형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나 제3자 인증 없이 주장만 합니다. 100% 천연, 에코프렌들리, 지속가능한 이런 말들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천연인지, 누가 인증했는지 물으면 대답이 없습니다. 비소나 우라늄도 천연 물질입니다. 천연이라는 말 자체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무관한 주장입니다. 이미 법으로 금지된 걸 안 썼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CFC 프리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CFC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30년 넘게 안 쓰는 게 당연한 걸 마치 특별한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만 문제일까요?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믿었던 것들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텀블러와 에코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쓰면 환경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제조 과정에서 종이컵보다 약 24배에서 27배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20회 이상 사용해야 일회용 컵보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 그 정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에 더 해로울 가능성도 큽니다. 에코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에코백은 제조 과정에서 비닐봉투보다 훨씬 많은 탄소가 배출됩니다. 최소 131회 이상 써야 비닐봉투보다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예쁜 텀블러가 나올 때마다 사고 마트 갈 때마다 에코백을 하나씩 받아서 집에 쌓아두는 패턴이 반복되면
환경에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사는 것 자체가 면죄부가 되어버리는 역설입니다. 패션이 아닌 환경을 목적으로 에코백을 구매하셨다면 더 열심히 오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즘 흥미로운 흐름이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패스트 패션 기업 쉬인에 100만 유로, 한화 약 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에볼루 쉬인이라는 친환경 컬렉션을 출시하면서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3년과 2024년에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고염 산업에 속하면서 친환경인 척한 전형적인 그린워싱이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 타이슨 푸드가 그린워싱 소송에서 합의했습니다. 타이슨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광고했고 자사쇠고기를 기후 친화적이라고 마케팅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타이슨은 향후 5년간 넷제로와 기후 친화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회사 P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P사의 탄소저감 강제 브랜드가 문제였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친환경 강건제라고 광고한 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P사는 해당 브랜드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에 대한 첫 그린워싱 제재 사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5가지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구체적인 숫자가 있는가? 친환경적이라는 말 대신 탄소 배출 30% 감축, 재활용 소재 70% 사용처럼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제3자 인증이 있는가? 환경부 환경표지, FSC, 페어트레이드 같은 공인 인증을 확인하십시오. 기업이 자체 제작한 로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전체 비즈니스 모델과 일치하는가? 매출의 95%가 화석 연료인데 재생에너지 광고만 하는 기업은 의심해야 합니다. 넷째, 과거 대비 개선 정도가 있는가? 작년 대비 얼마나 나아졌는지 비교 데이터가 없으면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한계도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좋은 것만 홍보하고 문제점은 숨기는 기업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친환경은 친환경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안 사고 오래 쓰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줄이고 재사용하고 수리하고 그 다음이 재활용입니다. 친환경 제품 구매는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초록색 포장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기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눈입니다. 검색창에 브랜드 이름과 그린워싱을 함께 쳐보십시오. 그 10초가 당신의 지갑과 지구를 동시에 지킵니다. 오늘 내용을 3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그린워싱은 실제 친환경 전환 비용과 광고 비용의 100배 차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둘째, 2024년 기준 국내 적발 건수가 2,528건으로 5년 새 23배 증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원대 벌금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구체적 숫자, 제3자 인증, 전체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가장 좋은 친환경은 덜 사고 오래 쓰는 것입니다.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키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